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료기스TV 묘허입니다. 오늘 건축 적산 03주차 01강 총론원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제너럴 리마크 1입니다. 오늘 건축 적산 총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예정이고요. 좌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이 01강 강의 내용 요약본이며 건축 적산 총론원 적산과 견적에서부터 단가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시죠. 온라인 렉처 건축 적산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우측 위에 보이는 이 책이 바로 건축 적산의 주 교재로서 사용하는 책이며 김운당 그리고 조준형 외 공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참고 유인물은 별도로 제공이 되오니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참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전체 콘텐츠 목차입니다. 간단히 보죠. 총론 가설, 토공 지정 기초, 철콘, 철골 벽돌 부록 공사, 타일, 테라코트, 그리고 목공사, 우측, 방수, 지붕 및 홈통,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그리고 이제 수량 산출 실습문이 되어 있군요. 총론 전체 목차 01강은 적산과 견적에서부터 10번 단가까지 좌측에 구성되어 있고 02강에서는 재료 및 자재 가격과 노임 그리고 14 재료의 단위 중량 그리고 적산 실습 세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여러분 그래서 1강 여러분들과 함께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총론 1번 적산과 견적입니다. 그래서 적산과 견적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수량, 즉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견적은 이 공사 금액, 즉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가 산출되는 기술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산은 수량이다. 견적은 금액이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적산 업무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을 작성하기 위한, 두 번째 설계비를 계산하는 근거자료, 셋째 원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넷째 예정 가격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설계 검토를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설계 변경, 물론 설계 변경의 기본 자료가 되겠죠. 일곱 번째는 공사 수량 및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 적산 작업은 적산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경우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큰 공사들은 분담한 형태로 지표를 보십시오. 수량 산출에서부터 수량 조서 여기까지가 거의 75%, 즉 60% 플러스 15%죠. 수량 산출하는 이 공정이 60% 정도. 그래서 수량 산출이 끝난 수량 조서 작성과 금액 계산, 내역 서작 전체적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금액이 나오면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발주자 측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하고 시공자 측에서는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4번에 적산 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 도면에 매수와 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리고 설계 도서 및 공사 시방서를 정독하고, 셋째 적산 작업에 필요한 기준 및 자료고, 네 번째 통일된 과정 및 적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 적산 순서는 공사 시공 순서 기초서부터 위로 그죠?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자 및 건축주와 협의하여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 누락 또는 이중으로 산출되는 계산 잘못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수량 산출, 즉 정미 수량과 소요 수량, 즉 할정률이 구분을 명하게 하라.
여덟 번째, 소수점 위치가 틀리는 경우. 이거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사 내역서 작성 시에 특히 주의를 하고. 아홉 번째, 재료 및 노무의 단가,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에서의 단가, 제주도에서 단가, 노무비가 틀리겠죠.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열 번째는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산 내용을 종합 정리해라. 즉, 이 얘기는 1층 물량, 2층 물량, 기준층 물량, 이런 식으로 공종별로 구분을 해서 항목을 집계를 해둬야 나중에 설계 변경 등 이런 사항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비는 건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공사비의 개념은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를 제외한 공사 그 자체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 이렇게 공사 내역서, 견적서 양식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공사비 구성 우측 밑에 원가 계산서를 볼까요? 재료비의 직접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경비에는 기타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 안전, 국민, 건강, 국민연금,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프로테지 옆에 구성비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이게 이제 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 바로 총 공사비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다음, 명세견적과 계산견적을 보겠습니다. 명세견적은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보통 견적이라고 하면 명세 견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계산 견적은 건접하는 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 계산 견적 보십시오. 단위 기준에 의한 견적, 그리고 비례 기준에 의한 견적,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단위 면적에 의한 평당에 얼마, 그다음 단위 체적에 의한 견적, 단위 설비, 병동, 한실, 두실, 한 병동에 얼마, 그리고 비례 기준, 가격 비율에 대한 견적, 그리고 수량 비율에 대한 견적,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 견적, 계략적으로 건접하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이 내용을 말하는. 자, 건축 수량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현장에서 직접 쓰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콘크리트 밑방 메달을 루베라고 얘기를 하죠. 철근은 보통 톤, 2.5톤, 3.8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벽돌은 1000매, 1500매, 타일은 제곱미터를 18해배, 15해배라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붉은 글씨를 봐주시고, 여기서 설계 수량, 계획 수량, 소요 수량, 이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 수량은, 자 보십시오. 붉은색, 설계 도서에 표시된 지수에 의해서 정밀하게 산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해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정미 수량, 실수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획 수량은 좀 세 번째, 소요 수량을 보십시오. 소요 수량은 즉 이렇게 정미 수량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설계 수량, 현장의 낭비, 이 할증이 가산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수량을 우리가 소요 수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벽돌을 이제 설계 수량에서 나왔으면, 시멘트 벽돌은 5%의 할증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소요 수량은 5장 5%더 플러스해서 105장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수량이다. 반입되는 수량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획 수량은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혼돈될 수 있는데, 가설 공사 등 설계 도서에 표시되지 않는 공사를 시공계획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주로 계획 수량, 가설공사 등의 이런, 그리고 표준품셈과 일이대가, 표준품셈의 개념,
뭐 다 읽을 필요가 없네요. 표준품셈 재료의 수량 및 노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품셈.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요 청색으로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해배당 인테리어 필름 1.2 해배 뭐 내장 목공 0.088 수량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걸 우리가 표준 품셈이라고 그러고 1위 대가표는 여기에 이제 단가를 다 집어넣죠. 단가를 집어넣어서 이 금액이 이 산출되는 이 자체, 즉 재료 수량 및 노무량에 각 단가를 곱하여 재료비, 노무비가 산출된 것을 1위 대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해배당 27,713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 공사비에 의한 적상 방식, 정부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공공공사 적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적 공사비의 적상 방식을 얘기 및 중간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기성 건물의 가격 정보, 기성 건물의 그동안에 시공을 했던 이 가격 정보를 과거에 준하여 동종 또는 유사 건물의 예산 예정 가격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적 단가를 뒤에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적 공사비 체계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직접 경비를 전체 포함한 유사공사의 계약 단가를 토대로 해서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이 방식이 실적 공사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주 기관의 실적 단가 데이터베이스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찰 계약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찰 계약된 이 실적 단가를 분석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적 공사비를 적용을 시키고 건설업체는 이 내용에 준해서 시공을 하고 시공의 생산성 그리고 품질의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행 단가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실적 공사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적 단가 방식은 원가 계약 방식하고 원가 계약 방식을 좀 보면은 표준 품셈에 준해서 재료 노임 단가를 곱해서 1위 대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량을 곱해서 공사비를 세축을 하죠. 실적 단가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는 과거의 계약 단가를 보정합니다. 공사의 특성과 지역차, 시간차 등을 해서 수량된 산출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실적 공사비 여러분들 단가의 종류를 볼까요, 여러분? 단가는 납계의 단위 가격, 즉 단위당의 가격을 말해서 공사비의 예측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에 의한 분류, 면적, 용적, 그리고 사용 단위, 호수에 의한 단가 볼까요? 즉 아파트 평당 가격 얼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용적은 그림에 보면 이 체육관의 이 용적이 예전에 실제 공사비가 얼마, 부피가 얼마인 이런 체육관은 루베당 금액이 얼마다. 사용 단위, 학교 즉 교실, 학생 예를 들어 1명이다. 극장 한 좌석당 얼마, 학생이 1000명이면 곱하기 100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호수의 한 세대당 가격이 얼마, 그래서 100세대면 가격이 얼마,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다음을 봅니다. 자, 형태에 의한 분류를 봅니다. 재료 단가, 철근 몇 톤 얼마, 목 루베당 얼마, 재료비 그리고 운반비 등을 포함시킨 거. 그리고 노무 단가는 1명당 하루 일당 8시간 기준의 노무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합 단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소모품비 이 등등 경비들을 전부 포함된 가격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적색의 합성 단가를 보십시오. 합성 단가가 최근에 컴퓨터가 발전됨으로써 이 밑에 보십시오. 즉 신축 모르타르 단면도에 보시면요. 제일 밑이 바탕 몰탈, 방수청, 중간 몰탈, 콘크리트, 바탕 몰탈, 위에 타일 이렇게 할 이 전체 1평방미터, 즉 해배당 얼마 이런 이제 금액을 산출해서 전체 면적에 곱해서 계략적인 공사비를 구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 합성 단가 컴포지트 유니트죠. 단가 결정 방식은 기성 건축물의 실적 그리고 시판되고 있는 가격 정보 그리고 전문업자가 직접 가격 정보에 따르는 방식 그리고 품새에 따르는 방법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성 건축물 실적치에 의한 공사 단가를 볼까요? 예전에 제가 직접 했던 내용인데요. 철거 공사는 평당에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목공사는 천정 벽체 1인당 1.5인이 들어가고 자재비는 인건비 6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고 경량 벽체 그 다음 도장 평당에 15만 집기공사 그 다음 전기 배선공사 대략적인 실적치의 공사 단가의 예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부 실적 공사 단가의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1종 이렇게 시멘트 모래 포함을 했을 때 11,924원 해배당 그리고 제외했을 때는 1,628원 2종은 제외 시멘트 모래 제외했을 때 7,900 금액이 나오는 이 단가의 정의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01강이고 이제 퀴즈방 여러분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01강 퀴즈방 건축 공정별 개요원입니다. 자, 퀴즈 OX 문제 첫 번째 적산이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말하며 견적이란 그 공사량의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다. 앞에서 한 내용이죠. 정답은 O. 두 번째 소요 수량이란 설계 수량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정미 수량에 시공 현장에서 소모 및 절단 낭비 등에 의한 할증률을 포함시킨 수량을 말한다. 정답은 O. 세 번 컴포지트 프라이스 여러 가지 복합 단가가 합성된 단가이다가 맞는데 단가가 아니다 그랬으니 X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그리고 학번 꼭 낭비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 그 강의 청취에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강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합니다. 바로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